네, 국내 이슈 체크인 메리츠홈증권 양태준 대리와 함께하도록 하겠습니다. 안녕하십니까? 안녕하세요. 네. 자, 먼저 어떤 내용을 저희가 오늘 얘기를 나눠볼지 이슈부터 확인을 해보고 얘기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. 네, 요동치는 투심 방향성을 잡아야 할 때라는 주제로 얘기를 좀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. 기준금리도 인하를 해봤고 상한가도 확대를 해봤고 했는데 시장에서는 글쎄요 이런 부분이 좀 어떤 뚜렷한 방향성을 좀 나타내지도 않고 있고 그냥 제자리에서 좀 요동만 치는 이런 모습을 좀 보여주고 있고 거기에다가 외국인들까지 지금 매도세로 좀 돌아서고 있는 이런 모습 전체적으로 좀 어제 시장은 좀 뭐랄까 총체적인 좀 난국이었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. 뭐 한마디로 어제는 멘붕이었죠. 정말 멘붕이었고요. 뭐 시장에서 갑자기 초반에는 약간 좀 끌어올린 듯한 느낌이 나다가 갑자기 밀어버리고 또 장 마감 때는 또 다시 끌어올리고. 그러니까 지금 실질적으로 지금 변동성 지표를 보게 되면 상당히 좀 노동을 치고 있다고 말씀드리고 싶고요. 제가 여기서 이제 방향성을 잡아야 할 때라고 말씀드린 거는 어느 한쪽으로 간다라기보다는 자기가 딱 지금 중심을 잡고 우선 버티는 게 좀 중요하다. 좀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. 실질적으로 아까 말씀하셨듯이 뭐 기준금리 인하했고요. 네. 그리고 이제 월요일부터 상한가 30%를 확대를 했는데 시장에서는 거래대금은 전날로 비해, 그러니까 월요일 기준으로 봤을 때도 전 금요일 거래대금보다도 적었고요. 그리고 어제 같은 경우도 그냥 항상 비슷한 거래대금 수준이었고, 다만 이제 상한가 폭이 이제 올라왔기 때문에 그 중에서 이제 뭐 어제 기준으로 봤을 때 월요일날 30% 가고 어제도 24%까지 갔던, 예를 들어 뭐 제주반도체 같은 경우도 거의 한 이틀 만에 한 50%, 60% 가까이 갔거든요. 네. 그렇기 때문에 지금은 어느 한쪽에 치중되기보다는 상당히 이런 변동성이 크기 때문에 거의 한 번 잘못 들어가면은 이건 마이너스 한 70%까지, 네. 100%까지 이제 일주일 상간에 나올 수가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지금 좀 뚝심을 딱 잡고 그러니까 버틴다는 게 뭐 그냥 꿋꿋하게 묵묵하게 버티는 게 아니고 자기만의 이제 그 원칙을 가지고 좀 버텨야 되는 부분들이 좀 맞다고 보고 있습니다. 그렇습니다. 뭐 소문의 하나에 그냥 일희일비하는 것보다는 어쨌든 나의 어떤 투자 패턴이 있으면은 그대로 좀 뚝심을 잡고 흔들리지 않는 그런 모습을 보여줘야 된다. 일단 이런 얘기인 것 같아요. 근데 그 뚝심도 어느 정도 이제 방향성이 잡혀야 그래도 어떤 확신을 갖게 되거든요. 근데 지금 그렇죠. 시장이 확신을 갖기 상당히 좀 어려운 흐름이 이어지는 것 같거든요. 대내적으로 좋지 못한 이슈들도 상당히 많았었고요. 일단은 뭐 메르스 효과 같은 경우에는 이 증시에 미칠 영향력은 이제 거의 마무리가 됐다고 봐야 되는 건지 먼저 좀 체크가 필요할 것 같은데. 우선은 실질적으로 증시에 미친 영향은 이제 약간 좀 약해졌다고 볼 수 있는데요. 근데 아무래도 지금 투심 자체가 워낙 좀 얇은 막으로 형성이 있다고 보고 있기 때문에 네. 메르스가 지금 뭐 어느 정도는 진정이 됐다 하더라도 바늘로 쳤을 때, 찔렀을 때 상당히 또 아프거든요. 네. 지금 상황은 상당히 좀 얇은 옷을 입고 있기 때문에 찔렀을 때 아프기 때문에 그걸로 인해서도 또 변동이 될 수 있다는 거죠. 그리고 실질적으로 지금 메르스에 대한 부분들 뭐 한국경제연구원 그 자료를 보면은 이번 6월 말까지 종결이 되면은 GDP가 한 4조, 그리고 8월 정도에 끝나면 20조 정도까지 손실액이 나오고서 보고 있거든요. 네. 그러니까 이런 전망치가 나와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제 투자자분들은 알고는 있지만은 또 한번 메르스가 터지게 되면은 이제 또 상당하게 좀 예민하게 좀 반응하는 시장이 좀 오지 않을까. 하지만 이게 뭐 중장기적으로 봤을 때는, 단기적으로 봤을 때는 크게 올 수도 있지만 중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괜찮은데 네. 단기적으로 봤을 때는 흔들릴 수밖에 없는 그런 요인이 될 수밖에 없죠. 그럼 지금 투심이 흔들리고 있는 원인도 결국은 지금 메르스가 증시에 미칠 영향력은 제한적이지만 이 때문에 손쉽게 우리 시장에 못 들어오는 거다라고 보면 되는 건가요? 아무래도 조금 안정되려고 하면 또 메르스가 누구 사망자가 나왔고 네. 뭐 대구, 부산 또 퍼지고 있고, 네. 그러니까 대내적인 악재들도 갖고 있는 상황에서 이렇게 조금만 바늘이 찔러대니까는 사람들이 심리적으로 움츠릴 수밖에 없는. 네. 하지만 움츠리면서도 그런 변동성을 또 어떻게 보면은 또 이용해서 하는 분들, 그러니까 상당히 지금 복잡한 상황이라고 볼 수 있죠. 네, 그렇습니다. 자, 국내에서는 좀 이렇게 좀 메르스에 대한 부분들, 아무래도 글쎄요, 지금 기업 실적들도 요게 이제 다음 분기에 좀 어떻게 좀 발표가 날지, 요런 내수 시장에 대한 어떤 문제점도 있는 것 같은데, 좀 이제 또 밖으로 좀 눈을 돌리자면은, FOMC 회의가 또 이제, 오늘 이제 성명서 또 이제 발표가 이제 곧 될 텐데, 이런 부분에 대해서 그리스 문제 뭐 여전히 좀 도화선을 갖고 있는데, 이상하게 좀 이 그리스 문제는 터지면은 미국보다 우리가 더 큰 좀 어떤 영향을 받는 휘청이는 이런 모습을 봤기 때문에 더 걱정이 되는 부분도 있어요. 뭐 실질적으로 그리스에 대한 부분도 이제 저번 주에 이제 뭐 독일이 감싸주기식으로 나가겠다라고 해서 이제 그리스 디폴트 안 된다.
또 이런 또 투자 심리로 그러니까 지금 상당히 좀 얇은 막을 갖고 있기 때문에 네. 하나하나의 그런 문구에 상당히 좀 민감한 장세라고 볼 수 있는데 실질적으로 지금 뭐 FOMC 이제 지금 계속 진행이 되고 있고 이제 과연 이제 금리 인상이 되는 건 맞는데 언제 될 거냐 이거랑 지금 과연 그리스가 디폴트가 될 거냐 안 될 거냐 그러니까는 금리 인상이 지금 9월 달로 잡혀 있는 건 맞는데 과연 그리스가 디폴트가 됐을 경우에 시장에서 요동치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금리 인상도 뒤로 늦춰질 수도 있다라는 여론도 나와 있거든요. 네. 네. 그렇기 때문에 지금 뭐 어차피 9월 달이든 뭐 아니면 연내에는 한다고 지금 옐런 의장이 얘기를 했는데 거의 9월 달로는 초점을 맞춰주고 있습니다. 거의 9월 달로는 이제 뭐 하고 있는데 지금 또 그리스가 또 배짱을 좀 부리고 있거든요. 그렇죠. 뭐 우리 부채 다 탕감해 달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고 뭐 채권단에서는 솔직히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그러니까 그리스를 디폴트를 시키면 거의 200조 원 가까이를 또 손실을 보거든요. 하지만 또 그리스가 과연 그 부채를 다 탕감할 수 있는 능력을 갖고 있느냐. 그렇기 때문에 이제 그리스랑 이제 또 독일에 대한 부분들이 좀 강력하게 좀 얘기를 해야 되는데 실질적으로 지금 거의 보면은 그 이번 18일, 19일 날 유로존 재무장관이 또 있고요. 그다음에 25일 날 유로존 정상회담이 있습니다. 네. 근데 제가 봤을 때는 뭐 유로존 재무장관 회의는 어느 정도는 그냥 지나갈 것 같고 유로존 정상회담에서 좀 실마리가 좀 나오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는데 그리스 같은 경우는 이번에 이제 거의 독일 총리가 좀 단판을 좀 벌이지 않을까. 그러니까 배짱가 이거죠. 자기들은 좀 안 좋은데 오히려 더 배짱 있게 나가서 좀 이 부분을 좀 해결하고 싶어 하는 모습이 있긴 한데 채권단들은 또 그런 모습이 좀 어쩌면 좀 얄미운 거죠, 지금은. 그렇기 때문에 참 이번 25일 날 유로존 정상회담이 됐을 때 과연 어떤 결과가 나올지 이제 좀 가장 좀 관심 있게 좀 보고 있고요. 그걸로 인해서 또 금리 인상 시기도 또 변동될 수 있다고 좀 보고 있고요. 어떻게 보면 진짜 부채가 상당한데 이 부분을 상환하지 못할 것이라는 가능성은 누구도 알고 있는 부분이긴 하거든요. 맞아요. 그 이후에 이제 협상을 어떻게 부드럽게 진행해 나가느냐가 문제인데 지금 정말 이견차만 계속해서 확인하고 있는 부분이라 말씀대로 정말 투자 심리가 너무 얇은 막처럼 형성이 되어 있는 게 아닐까 싶습니다. 그러니까 결국은 대내적으로는 메르스 그리고 대외적으로는 FOMC 회의라던가 그러니까 금리 인상과 그리스 이 같은 불확실성이 문제라는 거잖아요. 예. 뚝심을 어떻게 잡아야 되나요, 대리님? 지금은 현재로서는 네. 전체적으로 봤을 때 어느 뭐 한 종목 아니면은 뭐 전체적인 업종 이렇게 한쪽에 뭐 치중한다라기보다는 네. 전체적인 큰 그림으로 지금 좀 다가서야 될 것 같고요. 제가 이제 누누이 좀 말씀드렸지만은 지금 지수적인 부분들이 뭐 제가 저번 주에도 뭐 1차적인 박스권이 있고 2차적인 박스권이 있다라고 말씀드렸는데 네. 그만큼 이제 한 종목에 치중되기보다는 이제 좀 지수 쪽으로 좀 눈을 돌리시는 게 좀 낫지 않을까. 그렇기 때문에 레버리지라든지 인버스 쪽으로 충분히 그 안에서도 이제 변동성이 충분히 있기 때문에 어느 정도 좀 대응을 하시기에는 좋을 것 같고요. 만약에 지금 상황에서 뭐 어제 어제 막 급락을 했고 다시 어느 정도 좀 보합권까지 올려놨지만은 오늘 다시 기술적 반등으로 올라갈 수는 있거든요. 또 그걸로 인해서 이제 올라가는구나라고 해서 또 따라 붙으면 또 예를 들어서 금리 인상에 대한 부분이라든지 또 그리스에 대한 부분들이 또 엇갈리게 되면은 또 다시 또 추가적인 하락이 나올 수가 있기 때문에 지금 상황에서는 어느 정도 내가 수익이 나고 있다 하면은 좀 차익 실현을 한 다음에 현금도 투자 전략이 하나이거든요. 그렇기 때문에 그런 현금 보유도 상당히 좀 좋을 것 같습니다. 그러면 이제 당분간은 좀 차익 실현을 하고 신규 편입은 좀 자제를 해라 이런 관점인가요? 어떻습니까? 예, 그렇죠. 지금은 신규 편입은 그러니까 따라붙기식으로 들어가게 되면 지금 아까도 말씀드린 상한가 폭이 상당히 넓어졌기 때문에 한 번 들어갔다 잘못 들어가게 되면 이거는 손실이 그렇죠. 상당히 좀 할 수가 없거든요. 그러면 이제 우리가 좀 어떤 쪽으로 좀 관심을 갖고 좀 차기에 어떤 투자 전략 모색을 좀 해봐야 될까요? 우선은 아까 처음에 말씀드렸지만 제가 이제 뭐 홀딩엔 차익 실현이다. 그러니까 홀딩이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는 내가 지금 시장에서 트렌드 되고 있는 뭐 중국의 영향을 받고 뭐 화장품이라든지 아니면 바이오 제약주 같은 경우는 충분히 갖고 갈 수 있습니다. 왜냐면은 아직까지 메르스 여파도 남아 있고 그리고 중국에 대한 기대감, 성장 모멘텀이 있기 때문에 뭐 홀딩에 대한 부분들도 말씀을 드리고 싶고 그리고 일부 그 외에 좀 옆에 있는 좀 소외된 종목들 중에서도 수익이 난 종목들이 있다면은 차익 실현을 해서 뭐 현금 보유를 하자. 그렇기 때문에 그런 다음에 바로 들어가는 신규 편입은 아니다. 지금은 현금 보유도 맞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. 네. 그리고 아무래도 지금 금리가 뭐 우리나라 같은 경우도 지금 초저금리로 가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배당주 쪽으로도 좀 관심을 요즘 많이 이슈가 되고 있거든요. 네. 뭐 이제 중간 배당에 대한 부분들도 상당히 좀 이슈가 되고 있고 연말에 대한 배당도 상당히 이슈가 되고 있는데 지금 6월달 지금도 이제 중간 배당 시즌이거든요. 그렇기 때문에 29일까지 매수를 하셔야지만 어느 정도 좀 배당에 대한 부분들이 영향을 받을 수 있는데
제가 그 준비한 표를 좀 보시면 이게 이제 뉴스에 있는 걸 제가 좀 발췌해서 왔는데 뭐 SK텔레콤이라든지 포스코, 뭐 GKL, S-오일, 현대차 보통 보면은 배당 수익률 전망치가 거의 2% 이상입니다. 그러네요. 예. 그러면 지금 시중금리보다도 상당히 좀 높은. 그러니까 이 상황에서도 어느 정도 지금 장이 흔들리지만은 배당에 대한 부분들은 충분히 기대할 수 있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지수 매매가 좀 어려우시다 하시는 분들은 이렇게 이제 좀 배당에 대한 부분들로 노려보시는 것도 상당히 좋으실 것 같고요. 왜냐면은 배당에 대한 부분들은 어떻게 보면 보너스거든요. 그렇죠. 예전에 연말 보너스인데 지금 이제 중간 보너스도 있고요. 그리고 제가 하나 더 말씀을 드리면 이제 맥커리 인프라라는 또 어떻게 보면 상품 아니면 이제 주식이라고 말씀드리긴 주식에 상장되어 있지만 주식이라고 하긴 좀 그렇고 맥커리 인프라 펀드인데 그 펀드 같은 경우도 연 6% 정도. 그러니까 6월 달에 한 번 주고 12월 달에 배당을 주는데 연으로 쳤을 때 거의 6% 가까이 나오거든요. 평균적으로. 그날 5년치로 봤을 때. 그렇기 때문에 차익 실현도 챙기시고 아니시면 주가가 떨어진다 하더라도 최소한 연 6% 정도는 배당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지금은 어느 뭐 진짜 특별 종목으로 막 몰입한다기보다는 지수 쪽으로 가시던지 아니면 뭐 배당 쪽으로 가셔서 단기적으로 좀 배당을 좀 배당을 좀 받으시던지 그렇게 좀 이렇게 단기적인 대응을 하시는 게 지금으로 봤을 때는 가장 좀 적절하지 않나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. 네, 그러니까 연말 배당을 노리는 게 아니라 지금 중간 배당 시즌을 노릴 만한 배당주로 제시를 해주신 거네요. 네. 알겠습니다. 지수의 어떤 밴드 흐름을 잡아 놓으시고 그 안에서 어떤 트레이딩 영역으로 좀 넓은 그림을 그려보시는 방법 그리고 이와 더불어서 굉장히 좀 들쭉날쭉하다 보니까 배당주를 안정적으로 가져가시는 그 두 가지 방법으로 저희가 전략적 살펴드렸습니다. 오늘 장에서 참고해 보시길 바라고요. 말씀 여기까지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. 메리츠 종금증권 양태준 대리와 함께했습니다. 고맙습니다, 대리님. 고맙습니다.